시모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오늘 금요경마가 끝난 시점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송원해 주셨고 조회수가 2300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송원의 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132분께서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게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딱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항상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현장 예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중을 했던 그 희열감, 여러분들이 적중을 하고 좋아하실 그런 기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희열감이 느껴지고요. 자,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준비를 했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피곤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이 방송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현장 예상만 잘하면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에 정말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 예상 못지않게 현 시점에서는 제가 마체중 변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진행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연말 경마 이제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의 강공략 경주는 제가 1경주를 강공략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경주. 오늘 메인은 5경주입니다. 오늘 메인은 5경주고 여기에 8경주, 11경주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엄선해서 준비한 경주인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미리 예고를 드리지만은 저는 현장에서 느낌이 오면은 그냥 현장 강배팅 또는 현장 강추천 자 이렇게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1경주, 3경주, 5경주 메인, 8경주, 11경주 A급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루키 2경주고요.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목해볼 마필들이 많네요. 이번 경주는 신예 마필간의 편성이긴 합니다만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먼저 말해 외곽의 6번 크라운 남성 직전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워낙 기본기가 좋은 마필입니다. 뒷심에 경쟁력 있었고요. 그리고 7번 강한누리 같은 경우는 우전제염 때문에 12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 인기순위 3위였죠. 제가 작성한 건데 보시면은 기록과 순위는 다소 보통인 듯 보이지만은 능력은 기대치가 높다. 필히 관심 마필. 손색 없고 현급에서는 경쟁력 갖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미 9월 15일 딱 영상을 보면서 능력이 정말 좋구나 저로서 인정을 했고요.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백기 이후에 첫 출전이라는 점이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11월 14일 우전 제염이었죠. 이 병력 외에는 최근까지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7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자, 이외 마필은 외곽에는 9번 벌교 3족을 하는 마필인데 아직은 이 마필이 정말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완성도가 정말 높고요. 이 마필은 제가 어떻게 메모를 했냐면은 향후에 엄청나게 많이 뛸 것 같다. 그 정도로 기대치가 정말 높은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이 마필은 안고 가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키를 주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 오픈을 합니다. 공개를 하고요. 4번 동진불패라는 마필입니다. 동진불패.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하게 이 마필의 능력이고 출발이 이 마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중반에 역전에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전력인데 편성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7번 강한누리 정도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 크라운 함성도 그렇고요. 벌교 3조고 이런 마필들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1200m 역거리에 나면은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마방의 승부유지입니다. 자, 물론 출전 마필을 출전을 시키면서 기대를 안 하는 마방이 없겠죠. 그래도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마방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입상을 해야지 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마방이 또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을 놓고 봤을 때 4번 동진물패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 강공은 정말 필연이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1경주에 상대도 만만치 않겠고요. 편성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굳이 강공략을 준비한 이유가 마필의 능력의 믿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믿음이 가는 마필이 바로 4번 동진불패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간명하지만은 저는 힘을 실어 드릴 수 있겠고요. 정리해본다면은 4번 동진불패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크라운 함성, 강한누리, 벌교 3조고까지 이렇게 3뒤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너무너무 약한 레이스, 약한 편성이고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이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또한 현지 시점에서도 배당 노림수의 마필을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편성 자체가 그 정도로 약한 레이스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대략적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측이 바로 2번 에덴의 동쪽과 3번 블루레이스입니다. 이 뒤의 마필의 강점은 뭐냐면은 초반에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에덴의 동쪽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엄청나게 무리한 외곽 전개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기록과 순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근데 뭐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데뷔전 때도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5초 8, 그리고 직전에도 종반의 걸음 자체가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3번 블루레이서인데 이 마필도 GM세트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선행형 마필이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4번 스터닝 스카이, 이 마필과 엄청나게 선행 경합이었습니다. 선행 못 받고 외곽에서 계속 경합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블루레이서라는 마필이 종반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 그런데 다 이유는 있겠죠? 3번 마필은 직전에 경합, 2번 마필은 엄청난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 그러면은 편하게 나서면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마필이 아닌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검증이 안 됐죠. 좋습니다. 블루레이서라는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고 쳐도 과연 이 마필이 100%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2번, 3번이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전개상 그렇습니다. 서로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 되는데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같이 또 경합을 했을 때는 동반 몰락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없잖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제너럴 파워인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입형 마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5번 마필이 팔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마필의 종반의 추입력을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굳이 주목한다면 말이 6번 해피선드입니다. 굳이 주목한다면,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이 많은 시니어 마필이죠. 자,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3세 마필이 데뷔를 한다? 내년에 4세 마필이죠. 썩 그렇게 이 마필을 능력마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능력마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자, 그런데 해피썬더의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2월 24일보다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걸음 자체가. 그리고 저는 오늘 배당 노림수의 그런 포커스를 김태용 교수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 노림수의 마필에 기승하는 기수가 되겠죠. 김태용 교수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김태용 교수가 탔던 마필들이 거의 다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도 뭐 호명스카이를 비롯해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단은 6번 해피썬더는 편성도 해볼만한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왜? 앞선이 불안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해피썬더의 뒷심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종반의 역전까지 기대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여집니다. 6번 마필. 근데 중요한 거는 크게 이번 경주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2번이 편하게 선행 받으면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3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6번과 5번의 종반의 경쟁력 기회는 없어지는데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저는 2번, 3번의 능력을 또 그렇게 아주 세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을 노리신다면 6번 마필이 일단은 저는 가능권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래도 나는 선행력 마필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2번 에덴의 동쪽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에덴의 동쪽.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8번 음파주라는 마필 종말에 딱 한 발에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경쪽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자, 먼저 가능권은 2번, 3번의 선행력 그리고 종반의 추임력은 5번, 6번, 8번이 가능권인데 제가 볼 때는 6번의 피선대의 노림수는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 에덴의 동쪽, 3번 블루레이서, 여기에 5번, 8번이 될 수 있겠죠. 저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경기를 딱 지켜보니까는 이거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다. 정말 이거는 선행력 마필이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런 주로다 라고 확신이 드신다면은 2번이 좀 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저 또한 특히나 이런 경주는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주로 상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마필의 체중이라든가 상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서 현장에서 합리적인 조합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첫 번째, 두 번째네요. 1경기에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가 제 3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배당을 노릴 때는 여러분께 먼저 어떤 마필을 설명드리냐면은 인기 마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기 마필들이 부진했을 때, 불안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당연하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당을 노릴 때는 인기 마필이 돼, 안 돼, 믿어, 못 믿어, 이걸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무조건적인 배당 노림수는 안 되는 거죠. 뭐랄까, 너무 확률 없는 게임에 도전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확신 있게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경주. 먼저 3뒤의 마필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바로 2번 샤우트크로.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분명히 이 마필은 걸음의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중반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력 자체가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자력으로 추입을 기대하기에는 초반에 약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마필이 파인기 여파가 일단은 병력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 5번. 5번도 인기 마필이죠. 5번 배다리 양기. 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뭔가 좀 임팩트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5번 마필. 그리고 8번 갈색 도전자. 딱 이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양호한주로 1200m 레이스를 1분 17초대에 뛰는데 초반에 아주 빠르진 않지만 일정 부분 붙어주고 중반의 걸음도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마필. 근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로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 9번 학산마초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학산마초는 직전 경주에 전개가 불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의 여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마필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세 번의 경주는 상대 마필이 너무너무 약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마필.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고민해본 결과 딱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성실퍼라는 마필. 제가 김태용 기수를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보죠. 김태용 기수가 최근에 성적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냐면, 보시죠. 지난주였습니다. 이거 제가 이 호명에이스 이렇게 출연됐던 경주였는데, 이 호명에이스라는 마필이 당시에 우승을 했습니다. 인기순위 없었죠? 비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고배당의 주역이었고요. 김태훈 기수. 그리고 이게 백미였습니다. 카지노스타. 정말 엄청나게 인기순위 꼴찌 마필. 총 11대의 마필이 뛰는데 인기순위 꼴찌 마필이었는데 우승을 했고 주역은 김태훈 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승술도 있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타준 거고, 특히나 최근에 김태훈 기수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은 감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김태훈 기수가.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실 8월은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3번의 경주를 치렀던 이세 마필입니다. 그런데 앞선의 경주를 봤을 때는 거의 다 꼴찌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꼴찌가 아니라 완벽한 꼴찌였습니다. 능력마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9월달이었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주임사를 받았는데 걸음 자체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중반에 탄력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12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휴양은 아니고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뭐 3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휴양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1일 날 능력 미달이긴 했는데 이때도 중반에 그러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실파워는 제가 볼 때는 초반에 강하게 밀긴 했습니다만 스타트도 많이 보완이 됐고 스피드도 보완이 됐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던 거는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짧고 굵게 정말 30조 마방의 전형적인 강공의 그런 패턴의 훈련, 그런 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저는 노림수의 마필은 6번 성실 파워를 저는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에 주목하는 마필 6번 성실 파워입니다. 자, 이외 마필은 주요 인기 마필 앞선에 서면뒀던 이 마필들이, 그러니까 뭐 2번 마필, 5번 마필, 8번 마필, 9번 마필 정도가 일단 가능거리인데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 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마필은 정말 빼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마필은 9번입니다. 그리고 저에 따른 누림수는 6번 성실 파워. 자, 이번 제 3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과감하지만은 자신감 있게 배당의 기회로 보여지고 그 중심에 있는 마필 6번 성실파워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거 정말 혼전이고, 근데 끝나고 보면 이건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나는데 왜 혼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만약에 4뒤에 마필 있다고 칩시다. 4뒤에 마필 1번, 2번, 3번, 4번이 인기마로 치면은 여러분들 이 마필 내에서 끝납니다. 이 마필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성의 없는 겁니다. 어떤 마필을 믿어야 되는지, 가장 믿어야 되는지를 찝어야 되는데 이런 맥락이 없죠. 그래서 이 4경주를 제가 고민한 게 그런 이유고,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에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자, 이거는 아마도 이제 현장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은 아직까지도 100%에 따른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4경주. 이거는 뭐 제가 분석이 미흡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고만고만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공백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는 확실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저는 먼저 4뒤의 마필은 1번, 2번, 3번,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마필, 엄선에서 저는 4뒤의 마필을 압축을 했습니다. 1번, 2번, 4번, 10번, 1번, 2번, 4번, 10번. 자, 한번 보죠. 1번 거센 챔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거센 챔프가 저는 솔직히 이게 공백이 없었다면, 그냥 공백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병력을 봐야 됩니다. 병력이 없는데 공백이 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9주만이 나오는데 구전염자라는 현재 병력이 좀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12월 중순까지. 객관적인 능력은 거센 챔프의 능력이 저는 이번에 가장 돋보이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공백에 따른 여파, 그게 병력이 있었고요. 게다가 부담 중량.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장을. 거센 챔프. 근데 직전에는 내용이 정말 좋았고요. 엄청나게 무리했던 정이었는데 종반에 그러면 거의 날라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리얼팩은 솔직히 좀 미흡합니다. 상대 마필과 경쟁했을 때. 근데 이번 경기의 전개를 딱 예측해 보면은 정말 전개는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어떤 전개냐면은 내측의 선입 전개, 그리고 중반에 딱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뚝심, 그런 전개입니다. 능력은 좀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전개와 부담 증량이 유리할 맞필이고요. 3번 미래터. 성적만 놓고 보면 가장 돋보이는 맞필이죠. 직전에 선행 전개 엄청 편했었고 종반의 걸음 거의 한 100m, 그러니까는 결승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m 지점부터 이 맞필이 거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붙잡았고 그래도 월등하게 이겼던 맞필. 자, 근데 이게 항상 승급전이라는 점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승급전 치고는 부담 증량이 직전과 동일하죠. 상대는 강해졌는데 부담 증량이 동일하다? 이것도 이 맞필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3번 맞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인 이제 10번 블랙벨트인데 종반의 추임력 발의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맞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일단은 1번 맞필은 충마로서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병력이 있고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번, 3번과 외곽에는 10번인데 2번은 솔직히 능력이 좀 밀리는 맞필입니다. 그러면은 3번과 10번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극명히 나뉘어지는 게 3번은 선행력 맞필, 그리고 10번 맞필은 아주 전형적인 추입형 맞필. 그래서 이 경주는 현장의 앞선의 경주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근데 압축해 본다면은 축은 3번 아니면 10번. 이 뒤의 맞필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맞필 1번. 자, 물론 이제 2위의 맞필 중에 팔리는 맞필도 있는데 저는 엄선해서 4뒤의 맞필입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10번, 4뒤의 맞필이고 충마로 유력한 맞필은 선행의 3번, 충마로 유력한 맞필은 추입의 10번. 과연 어떤 맞필을 선택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는 굳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3번 쪽에 좀 더 미련을 주고 있습니다. 3번. 그리고 1번은 그야말로 안고 가는 정도. 본전 정도. 왜냐면은 병력이 있다가 게다가 공백기. 뭐 공백이 길진 않지만은 그리고 부담여행 여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딱 분석해보니까 그런 거죠. 뭐야, 인기 마필이네? 맞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고, 근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축, 주력, 방어 기본적인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압축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4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제가 준비된 최고의 메인입니다. 후반부의 경주도 자신 있는 경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 저는 5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강력하게 5경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5등급에서 검증 안 된 신예 맞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맞빌들이 거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배다리 캐검이라는 맞빌도 6등까지는 정말 좋았지만은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었죠. 자, 물론 이제 직전에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직전에 배당이 연출이 됐었죠. 인기순위 9위 맞빌 비전파워와 화상견의 맞빌 이 맞빌들이 들어오면서 배당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가해적인 얘기인데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배다리 캐검이 선행용 맞빌인데 그냥 따라갔습니다. 왜? 외곽계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행의 의지를 많이 보였다면 선행 가능성이 있었는데 따라갔고요. 결국에는 선행용 맞빌 또는 주요 인기 맞빌들이 이렇게 말무리하다 보니까는 비인기 맞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뭐 이번 경기는 크게 상관없겠고 중요한 거는 직전에는 이 맞빌이 선행을 나서질 않았다. 자, 그거는 마방에 따른 고유 권한입니다. 자, 이 맞빌이 이 한 경주만 뛰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터 할 건 없지만은 저는 팩트만 직전에 빠른 맞빌인데 따라갔다. 이 부분이고 이번 드림타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죠. 편성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4주 만에 나오는 공백 맞빌. 그리고 3번 맞빌은 6등급에서 승급한 다음에 이제 3위 승급 했고요. 그리고 승급 전에 3위를 했던 맞빌. 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걸작 스카의 직전에 승급 전의 부진. 그리고 11번 참 좋은 질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승급전. 그리고 10번 맞빌 승급 이후에 직전의 부진.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누리겠습니다. 축은 6번 지르콘을 강력하게 저는 믿고 합니다. 6번 마필을 저는 믿고 합니다. 자, 6번 마필 여러분들, 지르콘이라는 마필은 3세 안말이고요. 14번을 뛰어서 이제 우승의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 최근에 이 마필이 좋아진 게 바로 11월 11일 이 시점부터 좋아졌고요.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기승기수를 설명을 했을 때, 근데 저는 기승기수 성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규 기수보다는 김태용 기수가, 특히나 최근에 김태용 기수는 정말 잘 타죠. 성적도 그렇고 관력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르콘은 두 번의 경주 다 이상규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직전에 1300m 레이스 양호한주로의 기록이 1분 22초 8입니다. 이 경주를 제가 말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신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탔냐면 출발 빨랐습니다. 게이트 2.1번이었고요. 내측에 빨리 붙었겠죠. 그런데 이마필이 제어를 하면서 뒤로 밀려버립니다. 3코나 돌기 전에 밀렸고요. 그러나서 이제 어찌어찌 타다가 중반에 직선주로에 접어드는데, 이때로 또 약간의 또 진로가 막힐 듯 하면서 진로로 또 변경을 합니다. 이런 거죠. 주로 할 게 있으면은 출발 좋았는데 이내 좀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쭉 오다가 직선주로에서 앞에 마필이 있으니까는 진로로 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중반에 걸음이 나름대로 양호했던 모습. 그 내용이 딱 이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필을 노리는 거는 그런 복귀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르콘이라는 마필은 5등급에서 줄곧 뛰었던 마필, 그리고 직전에는 편성이 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과연 100% 이 마필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경주 운영을 펼쳤느냐?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5경주는 주요 기대주들은 있는데, 공백마 또는 승급마 또는 승급해서 5등급에 검증이 안 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6번 지르콘은 이거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 상승세에 김태용 기수가 정말 강도 높게 전담해서 이 마필을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른 의지 또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5경주는 오늘 준비된 메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께 제가 팁을 들어본다면은 정말 이 마필만큼은 여러분들 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9번 걸작 스카이입니다. 걸작 스카이. 자, 이 걸작 스카이도 직전에 빙빙빙 외곽 돌았습니다. 근데 중반에 날라 들어왔고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저의 누림수로 말씀드렸죠. 메인입니다. 이거는 A급 메인이고요. 오늘 1호 경마의 메인입니다. 중심에는 6번 지르콘이고, 우선적으로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걸작 스카이는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현장에서 압축 또는 방어까지 신경을 써서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5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금요 방송에서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 경주는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는 뭐냐면은 A라는 마필이 선행을 받을 것인가, 또는 2번 마필이 선행을 받을 것인가, 이 마필을 받았을 때는 버틸까? 자, 이 고민이 너무너무 이게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경경마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저는 그 경주를 일단 적중을 했고요. 자, 이 6경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그런 원리만 놓고 분석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또는 그 외적으로 고민해봤자 크게 뭐 나올 것도 없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 편성도 역시 현재 승급전에 많은 마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승급한 이후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또는 기존에 5등급에서 뛰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간의 경쟁이 바로 6경주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접근했을 때 어떤 마필이냐면은 내측에 있는 말이 이번 청파의 꿈입니다. 자, 그래도 이 마필은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5등급의 이 편성이 제가 볼 때는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근데 기록도 좋았었고요. 뭐 중반의 탄력도 초반에 힘을 썼던 마필치고는 사망타임, 지원 F타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 청파했고,
이 마필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여기 외곽인 6번 우르스칸입니다. 직전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비교가 되는 게 이 우르스칸이 11월 25일 양호한 줄이었고요. 1200m 레이스였죠. 그리고 하루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럭키파티가 동일하게 양호한 줄에 11월 26일 1200m 레이스를 뛰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 럭키파티의 기록은 1분 16초 3이었습니다. 최종 기록이. 반면에 우르스칸은 1분 15초 9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현재 3번 럭키파티도 문세영 교수의 기승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3번 마필이 6번을 100% 이긴다? 절대 장담 못합니다. 기록에서 보여주죠. 기록에서. 그래서 일단은 6번 마필은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됐고요. 외곽에도 말한 9번 바로 챔피언. 직전에 승급전에 어찌되었던 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보여준 거는 있죠. 그래서 가능권입니다. 이 이상의 분석은 없습니다. 제가 상대 마필의 대가 말까에 따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이거 선익용 마필을 버틸까? 아니면 추입형 마필의 기회가 주어질까? 그런데 추입형 마필이라고 해봤자 뚜렷하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 기존의 5등급에서 보여줬던 걸음을 놓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기록으로 분석을 하자. 그래서 나온 답이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과 9번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워낙 이게 앞선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는 올라온다라면은 4번 세네칸이고, 필히 주목할 보병은 말이 1번입니다. 엘리트로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제 최고의 보병은 1번입니다. 45주만이 나오고 있죠. 이 엘리트 로열은 공백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그리고 공백기를 거쳐난 다음에 이제 10월 27일이었죠. GM사를 치르는데 이때 이마뼈는 철저하게 꼴찌로 따라갑니다. 다 해봐도 됩니다. 기록 내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1분 6초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기 때문에 다 해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꾹 참고 꼴찌로 따라가는데 중반에 뒤늦게 결선 통과할 시점에 저 마필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종말의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고, 저는 따라가도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1번 마필. 최고의 무병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청파입구. 그나마 낫다. 2번 마필. 그리고 6번 우르스킨. 여기에 9번 바로 챔피언. 2번이 연출된다면은 4번 세네칸의 중반의 추임력. 그리고 최고의 보병은 1번입니다. 엘리트 로열. 저는 3번 마필은 이번 경주에 크게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3번은 6번한테도 걸음이 밀렸기 때문에, 기록이 밀렸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높게 평가되진 않고요. 2번을 쭉 해서 6번, 9번, 4번, 1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고, 최고의 보병은 1번인데 저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 그만큼 2번 마필이 아주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체크에 따라서는 1번을 놓고 가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무모한 게 아닙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이제 불안한 인기마필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필이 키를 쥐고 있네요. 이번 경주. 그러니까는 인기마필 간의 접전이라는 거는 이제 5번, 6번, 7번, 10번입니다. 5번, 6번, 7번, 10번. 자, 이 4대의 마필이고, 현재 보시면은 원더풀 조이, 폴포인트, 땡큐 대천, 페더럴킹 직전에 같은 경주였죠. 그러니까는 거의 변수가 없었던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이 마필들 간의 능력 편차는 일단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담 영향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능력 비교는 가능한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관건은 말이 7번입니다. 자이언트 펀치.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사이즈가 소위 되는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센 마필이죠.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됐고, 올해 3관 대회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까지 출연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결론은 뭐냐면, 공백기를 거치고 이 마필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시행을 했는데, 이 GM사 때 이때 걸음이 이전의 그런 포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과연 물론 이제 이전에도 57을 집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GM사 때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7번 마필은 무조건적으로 이 마필을 믿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뭐 안고 가면은 본전 정도 이 정도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맛비이고요. 자, 우선적으로 주목할 맛비는 5번 아르고리치와 6번 폴포인트입니다. 아르고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6번 맛비, 5번 맛비, 키루지는 맛비 말이 6번 폴포인트인데, 자, 이 폴포인트는 어떤 맛비냐면은 선행력 맛비입니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선행력 맛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맛비이 선행을 나서면은 종반의 걸음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부터는 이 맛비이 거의 따라가는 작전이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끈끈하게 걸음이 나와줬고요. 직전에는 뒷심의 여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력 맛비인데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맛비였는데, 따라가니까는 최근의 경주에서는 뒷심이 나온다. 항상 이런 맛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6번 폴포인트는 5번 맛비와 함께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맛비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인기 맛비 간의 접전인데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맛비 중에서 이제 능력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앞서 있지만 역시 부담량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맛비.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폴포인트라는 맛비한테 졌던 맛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더풀 조이 정도로만 이번 경주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7경주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먼저 4뒤의 맛비이죠. 5번, 6번, 7번, 10번.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7번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7번 맛비. 그러면은 5번을 축으로 해서 6번, 6번을 축으로 5번, 한방전은 유력하게 보고요. 상대 맛비는 10번입니다. 원더풀 조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현재에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일단 불안수가 있어 보입니다. 7번 맛비.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5번, 6번이 또한 사이즈 이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5번, 6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맛비, 그리고 7번 맛비는 안고 가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 중배당 노림수의 경주가 됐고요. 8경주. 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6번, 7번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8뒤의 마필이 나오고요. 딱 보면은 정말 극명하게 나뉘십니다. 아, 부진 마필, 부진 마필. 그나마 최근에 내용이 좋은 마필. 그리고 공백마, 강금마, 뭐 이런 마필들, 또는 부진 마필. 그러면은 간명하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딱 전적표만 놓고 보면은 직전에 우승했던 금화시클, 또는 3등을 했던 글로벌 어키. 그냥 이거는 4번, 7번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눈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직전에 준우승했던 룰즈 클래스. 이 3두의 맛필이 눈에 들어올 오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마라는 건 그냥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금화식 한번 볼까요? 이번에 거의 인기순위 1위 맛필이죠. 직전의 내용 좋았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화시크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경주를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 맛필 4등급에서 승급한 다음에 10등, 11등, 8등, 7등, 그 다음에 인기순위 9위에 4등, 그리고 거의 후반부, 하위권, 그나마 11월 12일 날 3등이고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이 편성은 약편성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4세 안말이고요. 뚜렷하게 걸음의 변화가 월등하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닌 시점입니다. 직전에만 내용이 좋았던 겁니다. 직전에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4번 마필, 글로벌 어케나 마필은 6세 안말입니다. 이미 능력 다 나왔죠. 38번을 뛰어가지고 준우승 딱 한 번 있는 마필. 이 마필도 최근에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근 성적 놓고 봤을 때는 직전 경주가 그나마 가장 좋았던 성적이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이 일단은 나왔고요. 여기에 룰즈 클래스, 물론 이 마필은 공백 이전에도 어느 정도 4등급에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선행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정말 대차로 벌리면서 선행 나섰다가 간신히 버티는 거림이었는데, 전개를
봤을 때는 여력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왜? 엄청나게 무리했던 선행전개였습니다. 그거를 감안해봤을 때 내용은 좋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무려 56.5kg의 부담 중량. 이 마필 또한 이번 경주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여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이 8번 호크프린스입니다. 자, 저는 노림수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인데 호크프린스는 이미 9월 2일이었죠. 자, 이때 우승을 했을 때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경주 이 늘가르 마필이 4등급에서는 절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필과의 경쟁에서 준우승했던 마필이 호크프린스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경주는 이 마필이 왜 못 뛰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호크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기 주폭대로 뛰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참고 와서 꼴찌 딱 한 발을 쓰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그냥 꾸준하게 주폭대로 힘으로 뛰어야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를 보시면은 호크프린스가 가장 좋은 전개는 뭐냐면은 외곽의 선입 전개. 그러니까는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 딱 요 위치 이렇게 마필들이 있겠죠. 딱 요 위치 외곽의 선입 전개를 펼쳤을 때 주폭대로 외곽을 돌더라도 주폭대로 뛰면서 그대로 뚝심으로 버티는 마필. 딱 그런 마필입니다. 또한 이런 전개가 그려져야지만 이 마필의 능력 발휘가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너무 후미권에 있었습니다. 너무 외곽 전개의 후미권이었고요. 주폭대로 뛰더라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에는 능력 발휘가 쉽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잘하는 기수가 정정희 기수입니다. 또한 마방에서도 이런 부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경주를 제가 딱 보니까는 그러면 제가 그리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느냐? 딱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외곽의 선입권에 딱 요 자리에 붙을 수 있는 이런 전개가 그려지는 마필이 호크프린스고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8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금화시크는 무조건 축이고 뭐 글로벌 럭키냐 룰즈 클래스냐 뭐 이런 마필들 고민을 하실 텐데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8번 호크프린스. 저는 이 마필을 강하게 믿고요.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6번 4번 등등등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압축해 보겠고 일단은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8번입니다. 호크프린스. 주폭대로 뛰는 마필.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또는 힘을 싣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경주는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레이스. 아마도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서는 가장 변수가 없는 경주가 아닐까. 이미 뭐 능력도 다 드러난 마필 간의 경쟁이고 그런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될 수 있겠죠. 9경주. 강축이 있습니다. 바로 1번 울트라 갤럭시. 정말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만 성형이네요. 그러니까는 하위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또는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 마필이 정말 51조 마방의 대표 마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았었는데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이미 지난 7월 9일이었죠. 이때 4등급 경주긴 했는데 자, 이 4마신을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급이 틀립니다. 그리고 3등급 승급전에서는 5마신을 이겼고요. 그 다음에 당당하게 이제 일간 스포츠의 대상 경출을 했는데 이때 나왔던 마필들 너트플레이, 용암보스, 나우스나이퍼 거의 2등급의 탑급의 마필들이었습니다. 탑급의 마필들. 그 경기에서 3등을 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2등급 승급전에 편성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9마신을 이겼던 마필. 유일하게 관건은 이제 57이라는 부담 중량이죠.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과의 경쟁이 아니라 과연 이 마필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57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마필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겨낸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1번 마필의 기대치를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1번 마필. 자, 2위권에서도 이거는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해 6번 최강 게임이죠. 그러니까 현재 거의 상대 마필이 최강 게임과 이제 마이티 굿이 거론이 되는데 1위 마필은 지난 일간 스포츠배를 지켜보더라도 최강 게임이 56을 짊어졌고요. 마이티 굿은 여기 있죠. 마이티 굿은 그때 당시만 해도 53kg를 짊어지면서 이미 졌습니다. 최강 게임한테.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6번이 9번 마필보다는 세다. 6번 마필 인정. 그리고 9번 마이티 굿. 여기 이제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이 이제 유일하게 콩코드 스포트입니다. 근데 이 콩코드 스포트도 지난 10월 22일이었죠. 이때 57kg를 짊어졌던 마이티 굿이라는 마필한테 55.5kg를 짊어지고도 졌던 마필입니다. 마이티 굿한테. 그래서 이 마필도 능력은 좀 밀리는 마필. 그럼 이제 뭐 답은 나왔죠. 6번 최강 게임.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마이티 굿. 자, 근데 유일하게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만약 5번 더블 엣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이 마필은 절대 못 봅니다. 최근에 복귀를 놓고 봐도 그렇고 어떻게 저 마필을 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블 엣지라는 마필은 이전에 뛰었던 경주력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언제든지 호전 여부에 따라서는 기대치가 있는데 근데 주목할 부분이 공백 기회에 바로 이 마필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 치렀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11월달에 경주를 치렀죠. 2개월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공백기를 거치고 또 2개월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유축컨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기라면 50일의 부담량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그나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안고 간다면 5번 더블 엣지라는 마필은 필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물론 환수가 됐을 때 환수 안 되면은 굳이 그렇죠. 그래서 9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울트라 갤럭시를 강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6번 최강 게임 그리고 9번 마이티 굿 여기에 복병은 5번 더블 엣지. 자, 이 마필 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볼말은 없어 보이네요. 9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일단 뭐 축은 인정을 하고요. 관건은 이제 2위권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6번 라운엠파이어입니다. 라운엠파이어. 자, 이 마필도 일단은 비교가 되는 게 11월 19일이었죠. 다습주로였습니다. 모래 수분 함유율 13%. 1200m 레이스를 뛰었고요. 최종 기록은 1분 13초 4에 따른 기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13초 4. 이 기록을 남겼고, 여기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 또는 비교가 될 수 있는 마필이 테카니아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11월 18일. 그러니까는 하루 차이였죠. 주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습주로. 모래 수분 함유율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1% 높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로만 놓고 본다면 이때 주로가 좀 더 가벼웠던 주로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이때 테칸의 기록은 1분 14초 7입니다. 라운에페어는 1분 13초 4. 무려 1.3초가 빠릅니다. 결론은 축은 6번이다. 6번 마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테칸이나 마필, 외산 마필이죠. 빠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선인용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캡틴 372 상당히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마필은 덩치형 마필 치고는 스타트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고요. 제가 이거는 직전에 강공량을 이 마필을 놓고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캡틴 372는 어떤 마필이었느냐,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은 아무 걸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거의 꼴찌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났던 마필. 그런데 8월달에 이전째 경주를 딱 보니까는 선행력이 나와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스타트가 없는 마필이 스타트가 나온다면 이 마필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9일 여전히 빨랐습니다. 단 뒷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마필인데 11월 4일날 경주를 지켜보니까는 어느 정도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1월 25일 경주가 워낙 편성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된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마필 놓고 A급 그때 강공략 들어왔었고요. 인기순위 4위의 마필 준우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다이아키라는 전형적인 추위평 마필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딱 보면서, 물론 이제 이때 편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캡틴 372 거의 1번 컴플리트 포스라는 마필과 경합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9번 마필이 이번에 편한 선행이냐? 내 측의 4번이 말씀드렸죠. 만만치 않게 빠르다. 특히 4번 마필도 직전에 선행을 나선 다음에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4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뺄 수는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근데 강력하게 믿음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믿음이 조금씩은 떨어진다. 이 마필들이. 그래서 대안이 있다라면은 바로 외곽에는 10번 KN 골든킹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은 16조만이 나오긴 합니다만 공백 이전에 8월 달의 경주였죠. 공백 이전의 능력에 거의 80%만 발휘가 돼도 저부터 이 편성에서는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캡틴 372 그리고 4번 마필. 일단은 축은 6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력 방어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할 마필은 라운 엠파이어고요. 2위권에서는 10번, 9번, 4번이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이 필요한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KN 골든킹. 이 마필이 가장 이렇게 보이고 4번하고 9번은 뺄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6번을 축으로 파트너로 한 방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경주는 6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9번, 4번 이렇게 우선적으로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외선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메인이고요. 정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겠고, 제가 오늘은 금요경마 끝나고 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늦은 시간인데,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 제가 A급 메인을 잡아냈습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복승식 8.8배였네요. 그리고 3복승식까지 해서, 나름대로 임팩트 있고 메리트 있었죠. 딱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중에 또는 노림수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경주는 절대 놓칠 수 없겠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5경주고 11경주는 두 번째 A급 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정말 쟁쟁합니다. 저는 뭐 압축해서 먼저 2번 파노라마킹입니다. 제가 정말 올해는 유독 거의 억대 고가의 그런 외산 신임 마필이었죠. 2세 마필들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주목한 마필 중에 3마리를 꼽는다면은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파노라마킹. 그리고 발전기 치치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 마필의 발전기 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아마도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데뷔전 때부터 아실 텐데 생각보다는 데뷔전 두 번째 경주 요때는 기대보다는 걸음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에 따른 기대치에 비해서는. 그런데 직전 경주에 비로소 이 마필의 걸음은 이제는 서서히 나와주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10월 9일이었죠. 이 어서마르레가 현재 상위 등급에 있는데 이때 이 뒤에 마필의 걸음을 딱 비교해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파노라마킹의 걸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직전에는 거의 제보다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비록 승급적이긴 합니다만 파노라마킹은 저는 믿고 합니다. 2번 마필. 자, 우리 이제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파르키우스의 마필이죠. 파르키우스. 이전에 이 마필도 공백기로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고 센 마필입니다.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이 마필이 인기순위 8위로 직전에 3위를 해가지고 좋아할 마필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백 적응을 마쳤고요. 3번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제가 2회 마필은 제가 싹 다 나중에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번, 3번이고요. 여기에 필히 주목한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용비소울. 자, 이 용비소울은 그동안에 정말 이상규 기수 자체가 정말 좋았죠. 왜냐면 이제 이상규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해가지고 5등급의 우승, 4등급의 우승, 4등급의 준우승. 정말 2승, 준우승 1에 호흡을 맞췄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때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승수를 요하는 그런 마필 아니었고요. 제가 이때 딱 느꼈던 게 용비 선행형 마필이 생각보다는 정말 세다. 정말 센 마필이다. 그래서 이 마필은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거리의 이점 또는 전개의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죠. 무시할 수 없겠다. 판단됐던 마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승급전에 문세영 교수가 기술을 한다는데 이때 편한 선행 아니었고요. 게다가 편성도 좀 강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규 교수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박으론 교수의 교체, 그리고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많이 강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자, 항상 훈련 강도가 강해졌다는 거는 뭔가 변화를 꾀하는 거고, 뭔가 마필이 그 훈련을 소화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좋죠. 1번 게이트의 점에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고, 게다가 박우른 교수의 기승에 52kg의 부담 중량 플러스 알파로 훈련 강도까지 뒷받침이 된다면은 저는 이 마필 상대 마필 대비해서 이름값 사이즈는 분명히 밀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개와 부담 중량, 선행력, 훈련 강도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기승 교수까지 버틸 여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필히 안고 하셔야 됩니다. 1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은 말이 4번 유쾌한 날들이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께 압축해서 필히 보셔야 되는 마필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파노라마킥, 강추계 3번이 우선순위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번, 4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번을 강축을 해서 3번 파로키우스, 1번 용비솔, 4번 유쾌한 날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오늘 준비된 1호 경마. 자, 정말 2023년도 서울경마 마지막 경주네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꼭 적중해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더욱더 신중하게 분석해가지고, 자, 대략적인 이런 구도가 영상이 되고요. 저는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1호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한테 뜨거운 사랑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첫 번째 목표가 이제 6월 전에였나요? 구독자분들 1000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2000분까지 아니면 1500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래도 거의 근접을 했네요. 1450분 현재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면서 올해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했다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023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올 한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연말, 많지 않은 남은 연말 정말 올해 못 받으신 복을 다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복된 날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몬 경마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제가 이 방송 찍을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 한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